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동화 구연가 조현미입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오늘은 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다 보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곰디님과 함께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곰디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고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날,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현미쌤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 오늘 저희 곰디님이 잠만보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마 방송에 나가는 2022년 1월 7일이면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지금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방학이면은 보통 할 일이 없어진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네. 방학이 되면 더 바빠지는 걸까요? 저는 가정주부이면서 오후에는 신랑이 운영하는 학원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난 후 나름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제 아이들도 케어해야 하고 학원도 일찍 나가야 해서 여러 의미로 방학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방학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말이죠. 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쉴 때는 더 일이 좀 많아지시는 느낌이 있으시겠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저도 방학을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네. 대학교 다니고 나서는 이제 방학이란 느낌보다는 그 네. 시간대에도 막 이제 막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그 동심의 방학은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맞아요. 특히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루틴이 있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다 바꿔야 하거든요.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더욱이 겨울 방학은 더 길잖아요. 방학이 시작되면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고민도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인식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기도 했고 또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네. 여전히 육아하면은 어머니가 좀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뭔가 의무랄까, 어머니가 주로 하시는 행동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어떠한 그림책을 추천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고르는데 제 눈에 먼저 구름빵 저자 백희나 작가님의 이상한 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백희나 작가님은 2020년 3월 31일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죠. 동화 구름빵은 정말 유명해서 네. 저도 아는데요. 그렇죠. 이상한 엄마는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왜 이 그림책에 혹시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엄마들이 더 바빠지잖아요.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긴 겨울 방학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 엄마 모습이 그러한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책 표지를 보니까 머리 모양만 보면 선녀로 보이는 분이 네네. 구름에 얼굴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모으고 아파트 현관 안에 서 있는데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구름 위로 이상한 엄마라고 제목이 적혀 있네요. 제목과 책 표지의 그림만 봐서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엄마가 선녀가 된 건지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네.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사람은 주인공의 엄마는 아니에요.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 음악 듣고 와서 책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선곡은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박세별님의 너의 낮과 밤입니다.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 내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속 깊이 빛이 일렁였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내가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하게 될 줄은. 너의 낮은 다정한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너의 밤에 포근한 날림이 벗이 되어주길. 너는 나의 낮과 밤, 너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언제나 지켜줄게. 거기 잠든 널 보고 있으면 난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걸. 너의 작고 여린 손을 잡고 누구보다 단단해지리라 다짐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내가 어떻게 이토록 행복할 수 있을까. 너의 낮은 따뜻한 바람이 너를 감싸주길, 너의 밤에 빛나는 별님이 꽃이 되어주길. 너는 나의 낮과 밤, 너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언제나 지켜줄게. 너로 인해 내 삶에 다시 예쁜 꽃이 피어 새로운 내일을 노래하게 해. 너의 낮에 찬란한 행복이 흘러 넘쳐나길. 너의 밤에 고요한 안식이 흘러 넘쳐나길. 너의 낮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나길. 너의 밤에 위로와 평안이 흘러 넘쳐나길. 너의 모든 낮과 밤, 너의 모든 날들에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 이상한 엄마. 글 그림 백희나. 출판 책 읽는 곰. 주인공 아이의 이름은 호호인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던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호호의 엄마는 호호가 열이 심해서 조퇴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놀란 호호의 엄마는 호호를 부탁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하지만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호호 엄마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한편 호호는 아픈 몸으로 비 오는 거리를 혼자 걸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또한 너무나 안쓰럽죠.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휴, 살았다. 호호가 아프대요. 엄마가 집에 좀 가봐 주실래요? 호호? 미안해요, 엄마. 일 끝나자마자 곧장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호 엄마는 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의 그림을 보면 뭔가 이상한 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호호 엄마와 통화를 한 사람은 호호 외할머니가 아니라 선녀님이었거든요. 선녀님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구름을 타고 호호네 집을 찾아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상한 엄마가 된 선녀님은 추위에 떠는 호호를 위해 따뜻한 달걀 요리도 해주고 코가 막힌 호호를 위해 달걀 흰자로 안개비를 뿌려주는 하얀 구름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던 호호지만 친절한 선녀님 앞에서 마음이 놓이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선녀님이 만든 푹신한 구름 위에서 잠이 드는 호호. 그 모습을 지켜본 선녀님은 조용히 떠납니다. 한편 회사 일을 마치고 비 내리는 거리를 달려 집에 도착한 엄마는 애타게 호호를 부릅니다. 곤히 잠든 호호를 보고 마음이 놓인 엄마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호호의 옆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하루 종일 호호 걱정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엄마. 호호를 꼭 끌어안고 잠든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호호와 엄마는 선녀님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양의 오므라이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었을 호호와 엄마를 위한 선녀님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선녀 옷. 호호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녀 옷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긴 마지막 면지에서 비개인 하늘, 구름을 타고 멀어져 가는 선녀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한 엄마의 정체는 선녀님이었군요. 네. 바쁜 엄마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림책에 나오는 선녀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더구나 겨울방학은 춥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금 확산되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때문에 이러한 선녀님의 존재가 엄마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요. 저에게는 이런 선녀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선녀님 같은 존재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때로는 양가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 이웃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돌봄 선생님들이 저에겐 선녀님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아, 돌봄 선생님 분들이요? 네네. 그 학교에서 하는 돌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학교 돌봄 선생님들도 학부모님에게는 선녀 같은 존재시죠. 학교 돌봄뿐 아니라 요즘은 학교 밖 돌봄도 많이 생겨나서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읍에 위치한 실개천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는 곳이 구읍은 아닌데 직장이 구읍에 있다 보니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을 받아주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실개천 마을학교 대표님께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는 돌봄 이렇게. 네, 맞아요. 수요일 오후 2시에 방송이 되는데 저도 잘 듣고 있어요. 학교 밖 돌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홍보를 해드리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겨울방학 때도 돌봄을 운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는 12월이 지나면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 때 근로장학제도로 대학생 두 분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했고 간식비는 부모님들이 조금씩 걷어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저 또한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선녀님과도 같은 실개천 마을학교 운영진님들과 돌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방학 때 대학생 분들과 이제 네네. 부모님께서 직접 네네. 간식비를 마련하시는. 네네. 아, 그렇군요. 현미 쌤에게는 정말 이상한 엄마에 나오는 선녀님과도 같은 존재들이 이제 실개천 마을학교 돌봄 선생님들이시기도 네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되게 이런 선녀님들이 많이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렇죠. 곤디님께도 이런 선녀님 같은 존재가 계셨나요? 뭐 지금 다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본가에 계신 가족분들도 그렇고 네네. 여기서 함께 활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냥 어떤 취재원으로 만나는 일반 주민분들, 옥천의 주민분들도 네네. 가끔씩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힐링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길고 추운 겨울방학이겠죠. 이제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겨울방학이랑 봄방학의 어떤 그 경계가 사라졌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음. 한 2달 정도, 1달 반 이상 이렇게 네네. 아이들과 또 부모님께서 함께 지내셔야 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선녀님들 많이 네.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곰디님은 겨울 방학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 저희 집은 좀 좀 깊숙이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 오. 올라가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절이기도 했고요. 집이.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좋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방학 때마다 사촌 형이 왔거든요. 서울에 사는 사촌 형이 방학 때마다 놀러 왔어요. 네네. 그 형은 되게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이면은 선풍기 틀고 이렇게 막 마루에 누워 있다거나 네네. 그리고 겨울 방학 되면은 썰매를 타든지 해서 약간 그 집 근처에 언덕 같은 곳이 있거든요. 언덕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썰매 타기도 하고 정말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이글루를 지어보려고 이렇게 짓고 싶은데 약간 아치형 다리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겨우 이제 누워서 네네. 들어가서 누울 정도의 그 공간만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에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정말 그렇게 네네. 이글루를 만들면은 결국 언젠간 녹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전에는 3, 4월 때까지 그런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저희가 눈을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이 다 녹더라도 그 눈이 단단해서 어떤 그냥 한 뭉치 정도? 네. 그 정도는 이제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겨울에 이제 비가 내리기 좀 시작을 했고 맞아요. 네, 눈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쌓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놀 수 있을까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곰디님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겨울 방학 동안 무얼 하고 싶을까요? 무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보다 그리고 이전에 나보다 얼마나 더 잘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겠죠. 제가 초중학생 몇 명에게 겨울 방학 동안 무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녹음을 해왔거든요. 네네.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TV를 틀고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뒹굴고 싶습니다.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놀거나 핸드폰을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눈싸움 하고 싶어요. tir하고 싶어요. 태권도에 신나게 놀고 싶어요. 겨울방학에 엄마랑 집에서 게임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할 거예요. 쓰기, 놀기, 학원 안 가기. 4학년 학습을 미리 공부할 거예요. 저는 겨울방학 때 노래 부르면서 놀고 싶습니다. 저는 방학 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이 녹음해 주셨네요. 네. 학원에서 이제 좀 학생분들, 네네네, 맞아요. 원생분들 좀 네. 해주셨군요. 근데 야, 오히려 네네. 4학년인가 5학년 걸 선수학습을 한다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너무 저도 순간 저도 순간 놀랐거든요.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인데 엄마로서는 저희 아들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네. 범생이 같은 친구인가요? 그런 친구 한 명은 네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엄마 말 잘 듣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게는 공부가 놀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자녀분들에게 그걸 약간 바라시는 면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다 보니까 이제 네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주로 그러니까 녹음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끄러워서 주로는 아이들이 놀고 싶은데 이렇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는 아까 그 학생처럼 공부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놀고 싶다, 게임을 실컷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시골이기도 했고 동네 언니 오빠들하고 뛰어다니고 놀았는데 중학생 때쯤 집에 컴퓨터가 생겨나고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방학을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현미 쌤께서 이제 학창 시절 때 친구분들이 좀 그랬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시골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저 윗세대는 좀 언니 오빠들이 많아서 같이 놀아줬는데 저희 밑으로 저희 남동생이 88년생이거든요. 네네. 그 후로는 거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가 중학생,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이 초등학생 한 5, 6학년 이때 동네에 컴퓨터가 다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저희 동생 세대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동네에서 이제 웃음소리가 조금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약간 놀라운데요. 저도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네. 물론 집집마다 컴퓨터도 있었겠지만 네네. 주로 바깥에 나와서 놀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저희 때는 또 동생 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애니메이션을 막 밤새 보기도 하고 게임을 밤새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처음 접했으니까 정말 재미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제 동생 세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네네. 서로 이제 정말 편한 내 방에서 네네. 편한 상태로 친한 친구랑 왠지 이렇게 곰디님하고 저가 네,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같은 세대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그 닌텐도도 있었죠. 그걸 하면서 네네네. 그걸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했는데 네네네. 일단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네. 직접 만나서 뭘 해야 됐어요. 그 통신이 있었는데 네네. 그 기기끼리 통신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10m 이내여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10m 이내로 저희가 만나가지고 네네. 친구 집에 놀러 간다든가 그래서 어. 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게임만 하다 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마다. 와,
정말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네네. 그렇고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네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그 당시엔 중독처럼 이렇게 밤새 이렇게 보는 아이들이 좀 제 주변에는 있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를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큰 누나다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걸 밤새 보느냐 네네네. 했다가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애니메이션이었을까요? 혹시 이누야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이누야샤가 한 2003, 4년 때쯤일까요? 그때쯤에 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 네. 저희 남동생이 네. 제가 고등학생 때면은 네, 그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폴더에 다 다운을 받아놨는데 네네.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궁금하고 또 궁금해서 결국 그렇죠. 저도 밤새 애니메이션을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들도 지금 아마 한 20대 초반 내지 그런 사람들도 아마 SNS에서 이 애니메이션 많이 접하고 맞아요. 유명하죠. 또 아마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네, 내용이 캐릭터가 너무 또 네,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또 여자분들도 그렇고 다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원피스라고 있었거든요. 아, 원피스요. 또 그것도 정말 네. 지금은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났군요. 저는 그거를 또 폴더에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운받아서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제 방학이 다 지나간 거예요. 숙제도 많이 밀려 있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밀린 방학 숙제를 하면서 밤을 새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이게 그런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친구들은 방학 동안 이렇게 잘 계획된 대로 공부도 해서 이렇게 공부 실력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공부는 안 했지만 많은 곳을 여행 다니고 추억을 많이 쌓은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시리즈가 긴 애니메이션은 보지 네네.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은 네.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빠져버릴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네. 원피스 많이 보고 네. 이누야샤에 빠져서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스포츠물이랄까요? 농구나 배구나 수영이나 오. 이런 근육질에 정말 근육질이면서도 청순한 남성 캐릭터들이 나와서 네.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적이겠어요. 네. 네, 그런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래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원피스 같은 것처럼 뭐 귀멸의 칼날 이런 것처럼 판타지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중독이 되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워낙에 많은 컨텐츠가 새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경험도 해봤으니까 아이들이 방학 동안 이렇게 좀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싸움, 눈썰매, 눈사람 만들기 등 눈이 내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려면 눈이 많이 내려야겠죠.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엄마랑 협의가 필요한데 게임도 많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아이들을 한동안 게임을 못하게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나요? 지금은? 제가 너무 금방 바뀌어가지고 아, 맞아요. 바뀌어요. 맞아요. 이게 또 유행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 게임 이름을 외웠다 싶으면 이게 딴 게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런 걸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 자체가 이제 게임은 별로 흥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또 저런 게임을 하나 보다 오늘은 이런 게임이네 하면은 오늘 그게 아니에요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데 딸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라임이라던가 이런 거 만드는 거 네네.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제가 숙제를 다 했냐고
왜냐하면 저는 숙제를 다 하고 할 걸 다 하면 게임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진난만한 얼굴로 다 했다고 했는데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네. 핸드폰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다들 자녀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시니까요. 네. 그때 방학 숙제를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엄청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골치가 아픈 방학 맞아요. 숙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아서 하기 바빴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진짜 싫어했던 게 네. 일기 쓰기였어요. 일기, 누구나 한 번쯤이면 밀려봤을 법한. 재밌게 놀고. 네. 근데 그때 진짜 그게 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네네. 이제 점점 개학이 다가올수록 네. 제 비어 있는 일기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내기가. 네. 그래서 네, 다행히도 네. 지금 아이들은 그게 이렇게 강제적 저희 때는 강제적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맞아요. 요새는 강제적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아이들이 방학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행도 자유롭게 못 다니고 그래서 걱정이 돼요. 물론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하거나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거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있기에 함께 책을 읽는 시간도 더 가질 생각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방학 동안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윌리의 신기한 모험이라는 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책 속으로 모험을 떠난 고릴라 윌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여행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뭔가 윌리의 신기한 모험, 네. 윌리의 초콜릿 공장, 뭔가 뭔가 익숙한 제목 같기도 해요. 네, 그것도 그게 환타지 모험을 떠나는 거죠. 네네, 네네. 무슨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제 노래 듣고 와서 이제 그림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하루 종일 성 안에 갇혀 지내는 라푼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 수 있는 디즈니 영화 라푼젤의 OST인 When Will My Life Begin을 한국어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언제나 7시 되면 허드렛 일과 마루 청소하기 걸레질하고 빨래 먼지 닦고 다시 때 빼고 화내면 15분 되르란지 한 번 아니면 두세 번 벽화도 약간씩 손을 좀 봐주고 기타를 친 다음 뜨개질 요리까지 내 인생 언제 달라질까. 점심 먹고 퍼즐과 다트빵 굽기 인형놀이 발레를 하고서 체스 도자기와 복화 수양초 만들고 몸 풀고 그림 그려 올라가 옷 만들고 시간이 남으면 또다시 책 읽고 벽화를 그릴 만한 공간을 찾아봐 그 다음에 머리 빗고 또 머리 빗으며 이곳에 매일 갇혀 사네. 난 알고 싶어 너무나 궁금해 내 인생 언제 달라질까.
디즈니 영화 라푼젤의 OST인 When Will My Life Begin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이제 박세별님께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성 안에 이제 갇혀 지내면서도 네. 하루하루 또 계획 짜여진 걸 잘 실천하면서 언젠가는 또 성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라푼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좀 맞아요.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요즘 들어서 요번에 좀 많이 네네.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22년에는 마스크 없이 가고 싶은 곳은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윌리의 신기한 모험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그림책입니다. 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인데요. 네, 돼지책, 우리 엄마, 기분을 말해봐 등 수많은 작품이 전 세계에서 출간되어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책은 고전 명작 속의 장면을 패러디해서 책의 주인공이 그 명작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책이 주인공 윌리가 떠난 모험이 어떤 고전 명작인지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윌리가 어떤 고전 속 장면으로 여행을 떠났는지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윌리의 신기한 모험. 앤서니 브라운, 출판 웅진 주니어. 여긴 날마다 내가 다니는 곳이야.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궁금하지 않니? 너도 나랑 함께 가보지 않을래? 커다란 문이 열리고 윌리가 하얀 빛만 가득한 문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어느 날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해적선에 타고 있었어. 악명 높은 해적 후쿠 선장과 딱 마주 서 있는 거야. 한동안 우리는 서로 노려보기만 했지. 후쿠 선장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 이 끔찍한 꼬마 녀석, 너를 무덤으로 보내주마. 후쿠 선장은 칼을 움켜쥐고 내게 달려들었어. 나는 옆으로 살짝 피했어. 무시무시한 결투가 시작되었지. 우리는 온 배를 누비면서 싸웠어. 후쿠 선장은 커다란 강철 갈고리까지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지. 후쿠 선장의 갈고리와 칼이 스칠 때마다 아슬아슬했지만 나는 사뿐사뿐 춤추듯이 공격을 피했어. 마침내 우리는 지쳐서 결투를 멈추었어. 후쿠 선장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더니 화를 내며 물었어. 너는 대체 누구고 무엇이냐? 후쿠 선장은 나를 유령이라고 생각했나 봐.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 나는 젊음이자 기쁨이다. 나는 잘하고 싶지 않은 소년이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무슨 동화인지 아셨나요? 그럼 뒷이야기도 아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부모님이 계실까 싶습니다. 바로 동화 피터팬이죠. 1911년 작품으로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제임스 매튜 베리의 대표적인 소설로 네버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피터팬의 모습을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마음을 일깨우며 사회 속 어른들의 역할에 맞선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만약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윌리가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났을까요? 어느 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토끼굴처럼 어둡고 깊은 굴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어. 굴이 얼마나 깊은지 떨어지면서 주변을 살펴볼 수도 있었지. 벽의 선반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빼곡히 차 있었고 나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어. 굴러 떨어지는 게 이렇다면 앞으로는 계단에서 굴러도 아무렇지 않겠는걸?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 언제쯤 끝날까?
갑자기 헉! 쿵! 소리와 함께 나는 낙엽 더미로 떨어졌어. 하지만 다친 곳 하나 없었지. 나는 재빨리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곳은 정말 어두웠어. 내 눈이 희미한 빛에 익숙해졌을 때 귀가 아주 긴 동물이 통로 모퉁이를 돌아 달려가는 게 보였어. 그 동물은 하얀 토끼였어. 하얀 토끼가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종종 걸음으로 사라진 거야. 나도 하얀 토끼를 따라 뛰어갔어. 모퉁이를 돌았더니 내가 무엇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 윌리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동화도 정말 유명해서 저도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이 동화는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1865년 작품으로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이 쓴 환상 동화로 시계를 차고 있는 토끼에게 끌려 신기한 나라에 들어간 앨리스의 모험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환상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절묘하게 만나는 말장난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1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고전입니다. 윌리가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났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작은 회색 방 안에 있었어. 그 방 안에는 냄새나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고 창밖으로 내다본 하늘은 껌껌했어.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호루라기 소리 같기도 한 바람 소리가 들렸지. 한참을 쿵쿵 짖던 개도 무서운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어. 그 순간 방이 세게 흔들려서 나는 넘어지고 말았어. 집 전체가 빙그르르 돌면서 허공으로 붕 뜨는 게 느껴졌지. 바람 소리도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무서웠어. 잠시 후 집이 아기 바구니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땅으로 내려앉으면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창밖은 더 이상 깜깜하지 않았고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 밖을 내다보니 멀리까지 쭉 뻗어있는 노란 벽돌길이 보였어.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키 작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분명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오즈의 마법사죠. 1900년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쓴 동화입니다. 캔자스에 사는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환상의 나라 오즈에 떨어진 후 일어나는 신비한 모험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주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깊은 숲이었어. 멀리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노랫소리를 따라갔지. 이렇게 목소리가 예쁜 사람은 누굴까? 노래는 어느 탑에서 들려왔어. 하지만 탑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어. 얼마나 이상하던지. 그때 탑 꼭대기에서 반짝이는 밧줄이 내려왔어. 마치 금빛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것 같았지? 나는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었거든. 나는 천천히 비단결 같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 내가 까마득히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만약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다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어. 난 목소리 주인공이 정말 궁금했어. 그래서 계속 올라갔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걱정이 되었어. 이 비단길 같은 밧줄은 뭘까? 만약 함정이라면 어떡하지? 저 꼭대기에 무서운 마녀가 있다면. 하지만 난 올라가야만 했어. 누가 탑 꼭대기에 있는지 꼭 알아내고 싶었거든. 탑 꼭대기에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희가 아까 들려드린 노래에 힌트가 있었는데 무늬 없는 탑과 금빛 머리카락 같은 밧줄. 아까 저희가 들었던 영화 라푼젤의 원작 이야기입니다. 라푼젤은 1812년 작품으로 그림 형제 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독일 동화입니다. 마녀로 인해 탑에 갇힌 아름다운 여인 라푼젤에 관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 요즘 영화로서 디즈니 영화로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접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라푼젤의 OST를 들어서일까요? 지금 저 성 안에서 라푼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윌리의 다음 모험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였어. 나는 헤엄을 치고 있었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괴물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더니 나를 향해 다가왔어. 너무 무서워서 힘껏 헤엄을 쳤지만 괴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결국 내 몸은 거대한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 더 빨리 헤엄을 쳤어야 했는데 괴물은 한 입에 나를 삼켰고 난 뱃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지. 괴물의 뱃속에서 나는 정신을 잃었어. 한참 후 눈을 떴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 앞은 먹물처럼 깜깜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용기를 내려 했지만 떨리기만 했어. 그리고 제페토가 보고 싶었어. 도와주세요. 제발 누구든지 날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스스로 탈출해야 했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서 나는 긴 코를 그쪽으로 돌렸어. 괴물의 뱃속에서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그 빛에 다다랐을 때 난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보았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누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너도 상상하기 힘들 거야. 윌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모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험이라면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요. 고전 속 이런 명장면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피노키오죠. 1883년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소설입니다. 생명이 없던 나무 인형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 말썽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유혹을 거쳐 마침내 마음 착한 진짜 어린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어떤 어른이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윌리의 신기한 모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책은 앤서니 브라운이 엄선한 10가지 고전 명작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윌리가 모험을 떠나는 10가지 고전 명작 중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유명한 고전들 위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그림책을 통해 윌리가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났는지 아이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윌리가 품 안 가득 들고 있는 책에 그동안 어디로 모험을 떠났는지 정답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명작 중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겐 당소 생소한 작품도 실려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생소한 작품은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겨울방학 동안 함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앤서니 브라운은 이 책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작가만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직접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라는 것이라고 해요. 앞으로 수많은 책을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관찰자로서 무작정 책을 읽지 말고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생생하게 읽으라는 것. 그것이 앤서니 브라운이 이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에서 윌리가 독자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니? 등 이야기 마지막마다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독자들도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봤던 유명한 명작들이고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책을 읽고 난 후 아이와 함께 질문과 답을 하며 소통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어른과 아이의 소통에도 매우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이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라는 부모님의 질문에 아이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죠. 부모의 질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이야기에 몰입하며 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윌리처럼 책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윌리의 모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윌리가 모험을 떠났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명대사가 많은 걸로 유명해서 저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인데요.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청취자 여러분의 기분도 행복한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명대사를 생각해 보니까 150년 전의 책인데 지금 네. 어떤 모 SNS 감성에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화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다음 방송은 1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꿈꾸는 이야기전은 여러분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픈 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꿈꾸는 이야기를 검색하신 후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짧은 글, 가족이나 친구에게 쓰는 편지, 시와 동화 등 어떠한 형태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동화 작가의 꿈을 꾸셨던 분이나 꿈을 꾸고 계신 분, 여러분의 글을 꿈꾸는 이야기에서 들려드립니다. 네, 마지막 선곡은 이제 현미쌤께서 하셨던 네. 여행이 조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네.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담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며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꿈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